안녕하세요. 일요일에 김부선의 용산 여의도 직결 이야기가 나왔죠. 사실 GTX B와 D의 직결 문제는 지난번에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김포에서 출발한 열차가 끝까지 남양주까지 가는 걸 전제로 그때 설명을 드렸었고, 이번에는 지금 정부 발표안이 장기에서 출발해서 부천종합운동장 거쳐 용산 혹은 여의도까지만 가는, 즉 서울 직결까지만 하는 그런 열차를 지금 고려 중이다라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제가 통상적인 GTX의 열차 스펙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가 위주로, 즉 대략적인 수치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존재하고 있는 GTX B 예비타당성 보고서를 바탕으로 김부선이 들어갔을 경우 예상되는 계산에 의한 그 보고서 결과값은 이제 GTX B만 나왔잖아요. 김부선이 추가됐을 때는 아직 나온 게 없으니까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한 그 계산의 결과값을 바탕으로 김부선의 여의도 용산 연장에 대한 좀 효용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이번 편은 계산에 의한 추론이 아닌 김부선 용산 여의도 연장은 15분의 배차 간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김부선의 용산 여의도 연장 혹은 직결을 이해하려면은 본 원 노선이라 할 수 있는 GTX B를 좀 자세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선로 구조인데, GTX B는 크게 4가지 형태의 선로가 결합된 노선망입니다. 우선 송도와 용산, 이 구간은 GTX의 단독 선로 구간으로서 오로지 지금 기준에서는 GTX B 열차만 다니는 선로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산, 청량리, 경완선, 경부선 구간인데, 이 구간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1호선 열차, 지하철이죠. 전철, 1원 전철, 뭐 KTX, 화물열차 등등 많은 열차들이 다니고 있는 그런 선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선로 용량이 빠듯한 그런 상황인데, GTX B를 만들면서 이 선로를 2배로 늘리는 겁니다. 이제 복선이 왕복 선로거든요. 이 선로를 이복선으로 만드는 건데, 용산 청량리가 1호선 구간이니까 지상 구간이잖아요. 이 지상 구간은 그대로 놔두고 지하 구간을, 지하에 이제 GTX 선로를 더 파서 이 구간을 이제 공용 구간을 쓰겠다라는 거고, 이 용산 청량리의 선로 공유 방법은 청량리 망우의 중앙선 선로 공유와 100% 같습니다. 기본적인 그 원리나 그런 부분은 똑같이 복선에서 이복선으로 확장시키고 지상 구간은 냅두고 지하 구간으로 이제 GTX 선로를 추가적으로 만들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상봉에서 평내 호평 같은 경우는 기존의 경춘선 선로를 확장하지 않고 그대로 씁니다. 즉 현행 선로에 GTX 열차가 추가되는 그러한 구조고, 사실 마지막으로 이제 평내 호평에서 마석 구간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GTX B의 전용 선로 구간이긴 하지만 차량기지 관련 입출고 라인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이번 편에서는 큰 의미는 두지 않고 이 4가지 선로 구조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보면은 좀 감이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송도 용산 구간은 GTX B가 단독으로 쓰는 구간이니까 이 구간에 좀 더 선로가 여유가 있을 거고, 이 구간에 여유 있는 선로에 김부선을 넣겠다라는 가정을 자연스럽게 해볼 수 있죠. 오늘의 모든 이야기도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선로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각 선로별 가용 선로 용량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본 GTX 선로 용량이 270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하루에 열차가 편도로 270번을 갈 수 있는 용량이라는 뜻입니다. 270 편성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 중에서 GTX B는 이제 92편성으로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예비타당성 보고서에 따르면은. 선로 용량이 굉장히 넉넉한데 왜 92편성밖에 안 집어넣을까인 거고, 일단은 첫 번째로는 용산 청량리 망우가 공용 구간이라 그랬잖아요. 기존의 지상철 말고도 지하철로 더 뚫어가지고 이 구간은 이제 중앙선 원광선 열차 21편성을 집어넣는 게 지금 예비타당성 보고서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EMU 250이라는 형식의 열차로서 이게 이제 보통 KTX 이음에 들어가는 열차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GTX 같은 경우는 EMU 180이에요. 어쨌건 이렇게 180, 250을 중고속 열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고속 열차들을 지금 GTX 선로로 공유를 시키겠다라는 거고, 망우에서 평내호평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로 별도의 추가 확장 선로 공사 없이 지금의 경춘선 선로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좀 여유가 굉장히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 이야기의 최대 포인트이자 주제는 이 92편성에 관한 이야기고, 지금 92편성을 기준으로 출근 시간대는 배차 간격이 7분 30초, 나머지 시간대는 15분 배차 간격을 지금 달성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GTX-B 예비 타당성 보고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렇게 7분 30초, 그 다음에 출퇴근 시간이 아닌 나머지 시간에 15분 배차를 실현할 경우, 여기에 김부선이 들어가면은 GTX-B 쪽에 배차 간격이 늘어지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은 GTX-B에 이 배차 간격을 유지시키면서 김부선을 넣는 방법이 있을까? 우선 GTX-B가 본선이기 때문에 최대한 본선을 방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증차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맞거든요. 이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편성 비율을 2대1 정도로 놔야 돼요. B를 2대 보낼 때 김부선은 1대 꼴이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GTX-B는 92편성을 기준으로 출근 시간 7분 30초, 그 다음에 이제 평시 15분 배차 간격 유지를 하는데, 김부선이 용산을 직결시킬 경우 흔히 알려진 GTX의 한계 배차 시간인 5분까지 줄여야 된다. 그래야지 GTX-B의 7분 30초 배차 간격이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기존의 92편성을 138편성으로 늘리면 가능합니다. 즉 GTX-B 92에 김부선 46, 2대1 편성이거든요. 이럴 경우는 출근 시간 배차 간격을 5분으로 줄일 수가 있고, 나머지 시간대의 배차 간격도 15분에서 9분으로 획기적으로 줄이는 게 가능은 한데, 이렇게 출근 시간에 5분,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대 9분으로 배차 간격이 확연하게 줄어드는 구간은 오로지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용산 혹은 여의도 구간 뿐입니다. 즉 B하고 김부선이 만나는 구간에 한정 지어서 출근 시간 기준 5분, 나머지 시간 배차 간격 9분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특히 이제 김포 사시는 분들은 뜨끔하실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타게 되는 장기역 기준으로는 배차 간격이 어떻게 될까인데, 2대1이니까 사실 2배입니다. 출근 15분, 나머지 30분 배차라는 좀 절망적인 배차 간격을 각오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번 이야기가 아닌 지난번에 GTX BD 직결 시에 어차피 Y자 분기가 됐던, 그러니까 이거죠. 직결을 김부선과 D가 직결할 바에는 차라리 부천종합운동장에서 끝나고 환승하는 게 더 낫다라고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이런 의미거든요. 장기에서 부천종합운동장까지 만약 92편성으로 논다 그러면은 장기에서도 7분 30초마다 열차를 탑니다. 일단 이제 부천종합운동장 내려가지고 아무리 많이 길어봤자 7분 30초 후면은 다시 이제 B를 탈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가장 환승 시간이 길어졌을 때 얘기지, 평면 환승 기준으로 만약에 장기에서 출발한 열차가 부천종합운동장에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다시 GTX-B가 오면은 뭐 1분도 안 돼서 타면은 실질적인 체감 배차 간격은 8, 9분까지도 좁혀지거든요. 근데 장기에서 출발한 열차를 직결시켜가지고 용산이나 여의도로 보내버릴 경우는 GTX-B의 배차 시간을 건들지 않는 조건이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장기역이나 검단 이쪽이죠. 그러니까 부천종합운동장 합류 전까지는 15분 배차가 실질적인 한계가 될 겁니다. GTX-B 예비 타당성 보고서 보면은 이 7분 30초에 출근 시간 배차 간격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출근 시간, 첨도 시간을 2시간으로 한 2시간이고, 이 2시간 동안 16대를 보내는 걸로 지금 계산을 했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7분 30초가 분단이잖아요. 2시간을 분으로 환산하면 120이고 120을 16으로 나누면 7.5가 나오거든요. 이 계산에 의해 가지고 출근 시간에 7.5라는 배차 시간이 나오는 거고, GTX의 한계 배차 간격이 5분이라고 설정을 했을 때 7분 50초 간격을 5분으로 줄이려면은 16대에서 24대
증차가 1개고,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16의 반이니까 8대 정도가 김부선이 추가가 되면은 부천종합운동장부터는 5분 배차 간격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GTX B의 92편성 대비 절반인 46편성이어야지 GTX B가 송도나 이제 부평 이쪽에서 타시는 분들은 원래 계획인 7분 30초의 배차 간격 유지시키면서 김부선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김포에서 부천종합운동장 직전이니까 아마 뭐 대장 혹은 계양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구간까지 이 절망적인 15분에서 30분이라는 배차 간격을 줄이려면은 B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왜 그러냐, 이게 GTX B의 한계 배차 시간이 5분인데 138편성을 해야지 이제 출근 시간 기준 5분 배차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선로 용량이 270편성이어도 사실상 한계치가 138편성이라는 거고, 이미 92편성의 GTX B를 줄이는 만큼 46편성의 김부선을 편성을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B의 본선 배차 간격이 늘어난다는 게 이게 참 기존의 GTX B를 이용할 이용객들한테 굉장히 좀 불편한 부분이거든요. 송도는 그렇다 쳐요. 반대쪽으로 남양주에서도 8, 9분 이상, 지금 7분 30초에서 이것도 짧게 잡아서 8, 9분인 건지 10분 정도로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배차 간격이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송도, 인천하고 남양주 이쪽 분들은 굉장히 좀 불만이 심해지시겠죠. 중간에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용산 혹은 여의도까지 김부선이 껴들어갔다 그러면은 이 나머지 구간의 모든 열차들도 김부선이 껴들어간 만큼 B의 전체적인 모든 배차 간격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그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용산을 뭐 삼복선으로 깔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문제거든요. 아무튼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GTX B가 강남을 갈 수는 없지만은 A를 통해서 삼성으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김부선 배차 간격을 줄이고 B 배차 간격을 늘리면은 이러한 서울역의 GTX B의 서울역의 이점도 많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여의도 가서 9호선 타거나 안 그러면 2호선 가서 뭐 이제 신도림 가서 2호선 타는 방법도 다 있거든요. 근데 굳이 배차 간격 늘어나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타느냐? 삼성, 그리고 이거죠. 종착지가 삼성이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뭐 신논현, 종합운동장 혹은 뭐 강남, 역삼, 그 다음에 고속터미널 종착 이러면은 더더욱 GTX A를 탈 필요도 없어지는데, 지금은 그나마 7분 30초 배차 간격 플러스 서울역에서 삼성까지 무지막지하게 빨리 가니까 그러한 장점이 있지만, 이게 이제 7분 30초에서 9분 10분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런 장점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뭐 이런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부선의 15분 30분 배차 간격을 줄인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한계치가 지금 5분,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용산까지의 5분 배차를 한계치까지 들어갔을 때 계산한 거고, 만약에 이 한계치를 못 지킨다 그러면은 김부선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15분, 30분 배차가 더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김부선이 껴들음으로써 직결시킴으로써 인해 가지고 GTX B도 실제로 15분 배차 간격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계치를 못 도달할 경우는요, 누구를 위한 직결일까요? 이 김부선의 용산 여의도 직결시 제일 혜택을 보는 구간이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용산인데, 이미 사실상 인서울 구간이거든요. 인서울 구간에서 전철 가기, 지금 현 상황에선 전철로 가기 애매한 신도림이나 여의도 혹은 여의도 용산, 이런 인서울 내에 이용객들이 더 제일 많은 혜택을 보게 되는 상황이고, 막상 GTX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경기도 외곽, 남양주, 송도, 김포, 검단, 이런 분들의 혜택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그러한 노선이 될 가능성도 농후한 게 김부선의 용산여의도 직결이고요. 양노선을 1대1 배차로 맞춘다고 하더라도 송도, 장기역 기준은 어차피 배차한 게 10분입니다. 이게 양노선 1대1 배차를 했을 경우 5분으로 줄어드는 건 자꾸 얘기하는 부천종합운동장부터 용산 구간까지인 거지, 이 구간을 벗어나면은 다 출근 시간 기준 10분
배차 간격이 나오는 거거든요. 얼마나 비효율적인 상황이 되는 거고, 지금 이거는 이 내용들은 제가 GTX-B의 예타 보고서를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이 5분, 배차 간격 5분의 한계성을 까지 감안을 해서 계산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제 계산이 틀리진 않았을 겁니다. 단 배차 간격을 더 줄일 수가 있다면은 뭔가 좀 더 2보다는 나은 수치가 나올 텐데, GTX의 한 특성상 5분 배차가 한계라고 하면은 제 계산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고요. 따라서 정리를 하자면은 김부선이 여의도, 이건 제가 좀 맨 처음에 좀 잘못한 게 그대로 갔는데, 김부선이 여의도나 용산으로 연장될 경우 GTX-B 92편성 플러스 절반이죠. 46편선. 이 편성이 저는 제일 현실적인 방법. GTX-B의 배차 간격을 안 건들면서 김부선이 추가되는 한계, 가장 배차 간격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배차 간격이 지금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내용이 많이 중간중간 바뀌어가지고 이 정리를 제가 수정을 안 하고 그대로 그냥 넘겼는데, 원래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정리가 되는 거니까 1대1 배차 간격으로 가던가 2대1 배차 간격으로 가던가. 1대1 배차 간격으로 가면은 GTX-B나 김부선이나 양쪽 모두 배차 간격이 10분, 출근 시간 기준 10분이 되는 거고, 2대1로 유지할 경우는 GTX-B는 현행과 같은 7분 30초지만은 김부선의 배차 간격이 15분이 된다. 즉, 이 김부선의 용산 직결은 최대 소외지는 부천종합운동장부터 용산 거의 모든 인서 구간에 한정되는 거지, 김포 입장에서는 배차 간격 10분이냐 15분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거고, 인천하고 남양주는 7분 30초에 10분 이내의 배차 간격을 선택해야 되는 굉장히 좀 최악의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용산이나 혹은 여의도 직결의 경우는 일종의 좀 떠보기, 이게 실현될 가능성은 정말 좀 희박하다고 보거든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지금 배차 간격을 보여주는 노선도인데, 부천에서 장기까지, 부천종합운동장 장기까지 15분인데 배차 간격이 15분이면은, 그럼 장기에서 김포항까지 20분이면 가거든요. 배차 간격 2, 3분이고 아무런 쓸모가 없는 노선이 되는 건데, 이 노선을 하면 저는 진짜 뭔가 좀 국토교통부에 큰 실망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계산이 틀리지 않았다면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상시에는 그냥 대략적인 열차 스펙, 알려진 내용들을 바탕으로 대략적인 내용들을 추론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 내용 같은 경우는 GTX-B 예비 타당성 보고서를 보고 거기에 그 공식을 그대로 대입을 해가지고 추가 편성이 될 경우는 배차 간격이나 총 편선량이 어느 정도로 조절되는지를 계산해보고 낸 결론이거든요. 크게 틀리진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으면서 이번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제가 마곡 이야기 한다고 했었잖아요. 사실 다 만들어놨는데 GTX-D 김부선의 용산 여의도 직결이 더 급하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먼저 내보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